1487년 늦가을 73세 노인이 침상 위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쉽니다. 그의 손, 한때 피의 붓으로 조선을 설계했던 그 손이 이제 힘없이 떨리고 있습니다. 한 명의, 세 명의 왕을 만들었고 수백 명의 목숨을 좌우했으며 조선 최고의 권력을 쥐었던 남자.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의 마지막을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종은 사람을 보냈지만 눈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조문했지만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 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정치는 사람을 미치게 하는 일이다. 그러나 야사는 전합니다. 그가 밤마다 단종 앞에 무릎 꿇었다고. 왜 이 남자는 왕을 만들고도 이토록 외롭게 죽어야 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4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한 명에는 평생 단 한 번도 문과에 합격하지 못합니다. 조선시대. 과거 급제는 출세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에게는 그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3번, 5번, 10번, 매번 낙방. 동료들은 비웃었습니다. 공부는 잘한다더니 시험만 보면 떨어지네. 저 친구 이제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한 명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음서제도. 고위 관료의 자식이 시험 없이 관직에 오르는 제도. 한 명의 아버지는 감찰을 지냈고 그 명문가의 음덕으로 한 명에도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38세에 얻은 첫 벼슬은 경덕궁 궁지기. 궁궐 문을 지키고 청소하는 말단 관리. 아침에 궁문을 열고 저녁에 궁문을 닫는. 비가 오면 처마 밑을 쓸고 눈이 오면 눈을 치우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과거도 못 붙은 놈이 뭘 안다고. 음서로 들어온 주제에 말이 많아. 하지만 한 명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것을 공부하고 있었으니까요. 책이 아니라 사람을. 경덕궁 궁지기. 겉보기엔 한없이 낮은 자리. 하지만 한 명에는 알았습니다. 이곳이야말로 권력을 관찰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라는 것을. 궁궐 문을 지키며 그는 보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찾아오는지, 누가 누구와 속삭이는지, 누가 웃으며 들어가고 누가 얼굴을 굳히고 나오는지. 밤이 되면 그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조정의 인물도 연결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와 손을 잡았는지, 누가 두려워하고 누가 욕망하는지, 누가 떠오르고 누가 지는지. 그의 수첩에는 이름 옆에 작은 기호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신뢰할 수 있는 자. 세모, 관찰이 필요한 자. X, 제거해야 할 자.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시선이 한 이름에 멈췄습니다. 수양대군. 세종의 둘째 아들. 강철 같은 의지. 비수 같은 판단. 그리고 왕자를 향한 눈빛. 한 명에는 그 이름 옆에 큰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칼이 아니라 설계도가 되겠다. 그가 칼을 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누가 칼을 들지만 설계하면 되었으니까. 그날 밤 한 명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궁지기에서 영의정까지.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나는 그 길을 걷겠다. 1453년 가을. 수양대군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단종이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자 조정의 실권은 좌의정 김종서에게 넘어갔습니다. 김종서. 세종, 문종, 단종 3대를 섬긴 중신. 백성들 사이에서 성웅이라 불리던 인물. 그런 김종서가 수양대군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자는 야심이 너무 크다. 언젠가 단종을 위협할 것이다. 김종서는 수양대군을 조정에서 밀어내려 했고 수양대군의 동생 안평대군과 손을 잡았습니다. 수양대군은 고립되었습니다. 그때 한 명의가 나타났습니다. 친구 권람을 통해서였습니다. 권람은 수양대군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권람이 수양대군에게 말했습니다.
대감, 제가 아는 자 중에 기이한 재주를 가진 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한명회라 하는데 사람을 보는 눈이 탁월합니다. 수양대군이 물었습니다. 그자 무슨 관직에 있어? 경덕궁 궁직이입니다. 수양대군이 웃었습니다. 궁직이? 그런 자가 무슨 재주가 있다는 거요? 하지만 권람은 진지했습니다. 한번 만나보십시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수양대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경이 한명회요? 그러하옵니다. 수양대군이 한명회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불쑥 물었습니다. 내 형세가 외롭고 약하오. 김종서와 안평대군이 나를 제거하려 하는데 경은 어찌 생각하시오?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왕의 숙부가 대신을 제거하겠다는 말. 자칫하면 영모로 몰려 목이 달아날 수 있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권람이 긴장한 표정으로 한명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한명회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종실의 후손으로서 사직을 위해 난적을 토벌하는 것, 명분이 바르고 말이 순하니 절대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수양대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경은 진심으로 그리 생각하시오? 소신의 목을 거는 말씀입니다. 수양대군이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경은 더 많은 말을 하지 마라. 내가 마음을 정하였다. 그날 밤부터 한명회는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한명회가 수양대군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대감, 거사를 이루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세상에 변동이 있으면 문의는 쓸모가 없습니다. 대감께서는 모름지기 무사와 가까이 지내셔야 합니다. 수양대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명회가 계속 말했습니다. 활쏘기 연습이라는 명목으로 훈련원에 자주 가십시오. 연습이 끝나면 술과 안주를 넉넉히 베푸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겠소. 한명회가 웃었습니다. 한 사람 더 필요합니다. 누구요? 홍달손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한양 도성의 야간 순찰을 담당하는 관직에 있습니다. 도성문을 여닫는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수양대군의 눈이 빛났습니다. 아, 거사 당일 도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이요? 그렇습니다. 김종서 편에서 원군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우리 편이 움직이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양대군이 한명회의 어깨를 쳤습니다. 경이야말로 진정한 책사요. 그로부터 석 달, 수양대군은 한명회의 조언대로 움직였습니다. 훈련원에 나가 무사들과 어울렸습니다. 술을 마시고 활을 쏘고 말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홍달손을 포섭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그 설계도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양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그때 도성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홍달손이 직접 문을 연 것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무사들이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 김종서의 집. 문이 박살났습니다. 칼이 번쩍였습니다. 비명이 짧게 끊겼습니다. 70세 노신, 조선의 기둥이라 불리던 김종서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목표, 황보인. 세 번째 목표, 조국관. 한시진, 2시간 만에 조정의 핵심 인물들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오자 세상은 뒤집혀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왕이 되었고 단종은 낯선 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명회의 수첩에는 수많은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거 완료, 김종서, 황보인, 조국관. 포섭 완료, 홍달손, 권람, 신숙주. 관찰 필요,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한명회는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손이 조선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1456년 6월 6개의 목이 떨어진 그날,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던 충신들. 그들은 세조를 암살하려다 발각되어 처형되었습니다. 능지처참, 온몸을 칼로 조금씩 베어 죽이는 조선 최악의 극형. 성삼문, 이계, 유흥부는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박팽년과 하위지는 혹독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옥중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유성원은 사태가 발각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날 한양 저자거리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처형이 끝난 후 세조는 한명회를 불렀습니다. 들어오시오, 한경. 세조는 한명회를 이름 대신자로 불렀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한명회가 절을 올리자 세조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경이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죽었을 것이오. 한명회는 사육신의 거사 당일 연회장에 호위병을 빼라고 조언했던 것입니다. 명나라 사신 접대 연회. 사육신은 그날 세조를 암살할 계획이었습니다. 연회장에 무장한 호위병으로 잠입해. 하지만 한명회가 세조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날씨가 무더우니 호위병의 수를 줄이고 무장도 가볍게 하심이 어떠하시옵니까? 세조는 그 조언을 따랐고 사육신의 계획은 드러났습니다. 세조가 한명회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의 이목이 곧 나의 이목이다. 황공하옵니다. 아니요. 진심이요. 세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이 보는 것이 곧 내가 보는 것이고 경이 듣는 것이 곧 내가 듣는 것이다. 경은 나의 눈이자 귀요. 그날부터 한명회는 세조의 눈이자 귀가 되었습니다. 세조 재위 14년 동안 한명회는 중앙조정의 핵심을 장악했습니다. 이조 참판에서 시작해 병조판서로 군권을 쥐고 1459년 한명회는 병마 도채찰사로 임명되어 북방 사도의 군사권을 장악했습니다.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 그가 지나간 곳마다 수령들은 떨었습니다. 한명회가 온다. 왕의 눈이 온다. 하지만 그의 진짜 권력은 지방이 아니라 중앙에 있었습니다.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1466년 마침내 최고 관직 영의정에 올랐습니다. 14년 경덕궁 궁지기에서 영의정까지 세조는 한명회를 향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조는 한명회를 나의 장량이라 불렀습니다. 장량, 중국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명재상. 세조는 한명회를 그만큼 신뢰했습니다. 한명회는 말없이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인사를 장악하고 군권을 쥐고 재정을 조절하고 반대를 침묵시켰습니다. 조선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권력의 피를 한 손이 조절했습니다. 성종실록은 기록합니다. 한명회는 계책에 능하고 이를 결단함이 빨랐다. 세조가 그를 신임함이 급진하였다. 그의 마음 한쪽엔 단단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왕조는 도덕으로만 지켜지지 않는다. 때로는 피로도 지켜야 한다. 그리하여 사육신의 단호한 신념은 끊어졌고 단종의 눈동자는 멀리 유배지로 사라졌습니다. 나라는 안정되었지만 양심은 떨렸습니다. 공포를 질서로, 반대를 침묵으로, 경덕궁 궁지기에서 영의정까지 딱 14년.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속상이었습니다. 천하가 한명회의 손 안에 있다. 어느 날 한명회가 대궐 마루에 앉아 조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신하들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권력인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슴이 무거운가? 그런 고민을 품은 채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1468년 9월 세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2세. 한명회는 그날 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각했습니다. 왕이 바뀌면 권력도 바뀐다.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지만 그에게는 보험이 있었습니다. 그의 셋째 딸,
이미 수년 전 세자빈이 되었으나 예종 즉위 전에 요절했습니다. 예종이 왕이 되면서 비로소 왕비 장순 왕후로 추존된 것입니다. 왕이 장인 한명회는 다시 권력의 중심에 섰습니다. 예종은 젊고 총명했습니다. 한명회와도 잘 통했습니다. 이제 안정되는구나. 하지만 1년 3개월 후 1469년 11월 예종이 갑자기 승하합니다. 향년 20세.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궁궐이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세자도 없는데 누가 왕이 되는가?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인가? 아니면 세조의 손자들 중 하나인가? 조정이 술렁이었습니다. 그때 한명회가 정의왕후를 찾아갔습니다. 정의왕후, 세조의 왕비이자 예종의 어머니, 대비마마. 무슨 일이요, 영의정. 왕위 계승에 대해 아뢰고자 합니다. 한명회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한대군은 겨우 4살입니다. 너무 어립니다. 정의왕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명회가 계속 말했습니다. 월산대군은 어떠하십니까? 의경세자의 맏아들이지. 그러하나 병약하옵니다. 국사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의왕후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은 누구를 추천하시오? 한명회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산군을 추천하옵니다. 자산군,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한명회의 넷째 딸이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정의왕후가 한명회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의 사위가 아니오. 그러하옵니다. 하오나 사사로운 정 때문이 아니옵니다. 한명회가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자산군은 총명하고 침착하옵니다. 세조 대왕께서도 그를 비범하다 여기셨습니다. 정의왕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려서 천둥이 쳤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지. 그러하옵니다. 정의왕후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초, 자산군을 왕으로 세우시오. 예종이 승하한 지 단 반나절. 한명회는 1위와 2위를 건너뛰고 3위인 잘산군을 왕위에 올렸습니다. 세자 책봉도 없이. 바로 즉위. 성종. 13살. 너무 빨랐습니다. 신하들은 기겁했습니다. 즉위식 준비도 안 되었는데 의전 절차는 어떻게? 하지만 한명회는 밀어붙였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나라가 혼란해지기 전에 왕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한명회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비범함이 아니라 준비된 것이다. 세조, 예종, 성종. 3명의 왕. 모두 한명회의 설계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명회는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웁니다. 4번의 공신 책봉. 모두 1등 공신. 세조 즉위를 도와 정난 공신. 이시에의 난 진압 후 좌익 공신. 예종 즉위로 익대 공신. 성종 즉위로 좌리 공신. 조선 역사에서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조선을 움직이는 것은 왕이 아니라 한명회의 붓끝이다. 하지만 한명회는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그의 딸들은 왕비가 되었지만 후사를 남기지 못하거나 요절했습니다. 장순왕후, 예종 즉위 전 사망. 공해왕후, 후사 없이 요절. 영광은 곧 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명회는 2딸의 위패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아비의 욕심이 너희를 궁궐로 보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권력을 얻었으나 자식을 잃었구나. 세조가 떠난 후 한명회는 가끔 밤에 궁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호의도 없이. 행선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양 외곽의 작은 절. 처음엔 시중드는 자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속상이었습니다. 한명회가 절에 시주를 올린다더라. 단종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일까요? 냉혹한 설계자가
자신이 제거한 왕을 위해 기도한다.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가 밤마다 악몽을 꾼다더라. 단종의 얼굴이 나타난다더라. 어린 임금이 피눈물을 흘리며 묻는다더라. 왜 나를 죽였느냐고. 한 시녀의 증언이 전해집니다. 어느 날 밤 대감께서 식은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셨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리셨지요. 전하, 용서하소서. 전하.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한 명에는 우산도 쓰지 않고 절 마당에 섰습니다.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대감, 안으로 드시지요. 한 명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밤늦게. 한 명에가 품에서 은자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으로 단종 상황의 명복을 빌어주시오. 스님이 놀라 물었습니다. 대감께서 왜? 한 명에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유를 묻지 마시오. 그저 빌어주시오. 스님이 은자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명의는 무엇으로 하오리까? 한 명에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익명으로. 그리고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스님. 예, 대감. 사람이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였다면 그것도 죄입니까? 스님이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살생은 살생입니다. 이유가 죄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한 명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요. 어느 날 밤, 한 명에는 비석 앞에 엎드렸습니다. 영령을 위하여라고만 새겨진 비석.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전하, 아니, 상황마마, 아니, 그때의 소년. 입술이 움직였으나 소리는 끝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시주는 속죄였을까요? 아니면 보기파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혹은 자신이 만든 피의 질서를 완벽히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었을까요? 우리는 끝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만든 피의 질서가 이제 그에게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 공포로 다져놓은 벽에 죄책감이라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한 것인가?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조와 한명회가 만든 세상, 훈구의 세상, 권력은 공신들이 독점했습니다. 관직은 세습되었습니다. 부는 소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절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성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세조와 달리 학문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경연. 왕이 신하들과 함께 학문을 토론하는 자리. 성종은 경연을 무려 1000번 이상 열었습니다. 조선 왕 중 1위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무리가 등장했습니다. 사림. 그들은 훈구와 달랐습니다. 훈구는 권력으로 말했습니다. 사림은 명분으로 말했습니다. 훈구는 현실을 중시했습니다. 사림은 이상을 추구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성종의 경연장. 젊은 사림 관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종직, 김굉필, 정여창. 그들은 한명회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존경이 아니라 경계, 신뢰가 아니라 의심. 그들은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글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 표면상으로는 초나라 충신 구론을 애도하는 글. 하지만 누구나 알았습니다. 그것이 단종을 암시한다는 것을. 간신에게 모함당해 죽은 충신. 정당한 왕위를 빼앗긴 임금. 한명회는 그 글을 읽으며 알았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나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묻기 시작했습니다. 계유정난은 과연 정당했는가? 단종의 죽음은 불가피했는가? 한명회는 충신인가? 간신인가? 그 질문들에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명회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종을 불렀습니다. 내 초상화를 가져오너라. 예, 대감. 한명회가 초상화를 마당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시종이 놀라 물었습니다. 대감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한명회가 불타는 초상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남기지 마라. 역사는 승자의 붓끝으로 쓰인다. 하오나 대감께서는 나는 이미 졌다. 명분에 붓끝이 얼굴을 지웠습니다. 제가 흩어졌습니다. 칼을 들던 손이 이제 그림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사는 나를 간신으로 기억할 것이다. 그것이 내 운명이다. 권력이 정점에 섰을 때 한명회는 한강변에 정자를 지었습니다. 압구정. 압구는 갈매기와 친하다는 의미로 벼슬을 버리고 강가에 살면서 갈매기와 친하게 지낸다는 뜻. 그 이름은 장자의 우화에서 따온 것입니다. 사람이 갈매기와 친하게 지내려면 마음에 욕심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했습니다. 그 정자 자체가 욕심의 증거였으니까 한강변에 정자를 지을 수 있는 자는 왕실뿐이었습니다. 망원정은 효령대군의 별장, 낙천정은 태종이 세운 정자, 제천정은 세조가 즐겨 찾던 곳, 신하가 왕실과 같은 권리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압구정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한강이 굽이치는 곳, 북한산이 보이는 곳, 정자에 앉으면 세상이 다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한명회는 그곳에서 시를 지었습니다. 손님을 맞았습니다. 권력자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그 소문은 중국까지 퍼졌습니다. 명나라 사신들이 조선에 오면 압구정을 꼭 보고 싶어 했습니다. 조선 재상의 별장이 황제의 궁궐보다 낫다더라. 1485년 명나라 사신이 또 조선에 왔습니다. 사신 접대. 왕위 체면이 걸린 중요한 행사. 사신이 요청했습니다. 압구정에서 연회를 열고 싶소. 성종이 난감해했습니다. 압구정은 신하의 사유 재산. 왕이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때 한명회가 청을 올렸습니다. 전하, 사신을 잘 대접하고자 하옵니다. 왕실의 용봉차일을 빌려주십시오. 용봉차일. 용과 봉황이 수놓아진 화려한 천막. 오직 왕만 쓸 수 있는 물건. 성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잘 대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협찬을 해달라는 말. 왕에게. 성종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압구정 시설이 부족하다면 제천정에서 하겠다. 대신 원로로서 참석하라. 왕이 직접 장소를 정했습니다. 신하의 별장이 아니라 왕실의 정자에서. 그리고 한명회에게 참석을 명했습니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한명회가 거절했습니다. 전하, 신의 몸이 불편하여 참석하기 어렵겠사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차를 거부한 그날 밤 한명회는 알았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전하, 한명회는 임금을 업신여겼습니다. 그 죄를 처벌해야 합니다. 성종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상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일, 20일, 한 달, 매일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한명회는 버텼습니다. 71세, 노구를 이끌고 매일 조정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1485년 어느 날 한명회가 대궐에 나아갔습니다. 전하, 신의 병든 몸이 오래도록 낫지 아니하니 책임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성종이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경의 뜻이 그러하다면 허락하겠소. 한명회가 대궐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압구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때는 세조와 함께 그 아래서 시를 짓고 천하를 설계했던 그곳. 하지만 이제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용봉차일은 궁궐에 있었습니다. 한명회가 빌려달라 했으나 거부당한 그 천막. 권력의 상징은 이미 떠났습니다. 한명회는 비어있는 정자에 홀로 앉았습니다. 한강물이 흘러갔습니다.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갈매기와 친하게 지내는 곳 압구정.
내게 욕심이 없었다면 정말 그럴 수 있었을까? 등잔 앞에서 그는 한 번도 기울지 않던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권력으로 얻은 축복은 언젠가 권력으로 벌이 되어 돌아온다. 그것이 진리였습니다. 칼은 멈추지 않았지만 마음은 멈춘 밤이었습니다. 1487년 늦가을, 한명회는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73세. 그의 몸은 쇠약해졌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성종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영의정 대감의 상태가 어떠하냐? 위독하옵니다, 전하. 성종이 직접 사람을 보내 마지막 유언을 물었습니다. 전하께 아랠 말씀이 있으신가? 한명회는 마른 입술을 적시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하. 예, 대감. 사람들은 처음에는 부지런하다가 나중에는 게을러지는 것이 인지상정이오니. 그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원컨대 끝까지 처음처럼 삼가십시오. 사자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대감의 말씀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성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명회, 신하로서 마지막까지 왕을 걱정한 충신. 사자가 떠난 후 한명회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충신. 나를 충신이라 부르는구나. 그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침상 옆 손자가 있었습니다. 할아버님. 그래, 왔구나. 할아버님께서는 정말 충신이십니까? 한명회가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어떤 이는 충신이라 하고 어떤 이는 간신이라 합니다. 한명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할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명회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치는 사람을 미치게 하는 일이다. 깊이 관여하지 말라. 네가 만약 벼슬에 나간다면 이 말을 기억하거라. 하오나 할아버님께서는 평생을 정치에 바치셨지 않습니까? 한명회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 손자가 울먹였습니다. 할아버님, 울지 마라.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을 걸었다. 후회는 없다. 그러나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만 가끔은 묻게 된다. 내가 옳은 일을 한 것인가? 야사는 전합니다. 한명회가 손자에게 남긴 이 말이 훗날 그의 묘 앞에서 회자되었다고. 정치는 사람을 미치게 하는 일이다. 깊이 관여하지 말라. 공식적인 유언과 사적인 회한. 그의 마지막까지도 두 개의 얼굴이 공존했습니다. 충신의 유언, 간신의 고백. 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며칠 후 한명회가 눈을 감았습니다. 1487년 음력 11월, 향년 73세. 그의 장례는 성대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의 설계도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심으로 애도한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무덤가에 바람이 묻습니다. 그대는 간신인가? 아니면 나라를 살리려다 괴물이 된 재상인가? 그는 충신을 죽였고 왕을 세웠습니다. 그는 외척의 영광으로 가문을 올렸고 그 영광으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는 공포로 질서를 만들었고 말년의 죄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에 간자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밤의 산문 앞에서 그가 올렸다는 시주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정말로 단종의 영령에 고개를 숙였는지 혹은 그저 노인의 두려움이 빚은 환영이었는지 우리는 끝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그려놓은 설계도가 200년을 돌아 붕당이라는 괴물로 변해 조선을 갉아먹었다는 사실입니다. 훈구와 사림의 대립, 동인과 서인의 분열, 남인과 북인의 갈등, 모두 그가 만든 권력 구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명회. 그는 단지 왕을 바꾸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왕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조선의 권력 구조를 처음으로 설계했던 것일까요? 오늘날 서울 강남 압구정동. 그 이름은 한명회가 지은 정자 이름인 압구정에서 유래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 중 하나가 된 그곳에
지금은 표지성만 남아 그의 흔적을 전합니다. 그는 살기 위해 간신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나라를 지키려다 괴물이 되었을까요? 한 명에는 말했습니다. 정치는 사람을 미치게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습니다. 정치는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미친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일까요? 역사는 오늘도 그 둘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 명의 궁지기에서 영의정까지 14년. 피의 붓으로 조선을 설계한 남자. 3명의 왕을 만들고 수백 명의 목숨을 좌우했던 남자. 하지만 말년엔 단종 앞에 무릎 꿇었다는 남자. 충신이었을까요? 간신이었을까요? 정사는 그를 충신으로 기록했지만 야사는 그를 간신이라 부릅니다. 어느 쪽이든 그는 조선을 바꾼 남자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피로 쓴 조선사를 만드는데 큰 용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